결혼식 3시간 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번 신랑의 입장에 한번 돼보자고요. 결혼 3시간 전입니다. 청첩장 보냈죠. 예식장 잡았죠. 주례 선생님 와 있죠. 하객들 와 있습니다. 와, 하객들도 이제 3시간이면 이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이미. 네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데 신부가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아까 리포트에 봤을 때 영화, 이른바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화차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2015년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신모 여인과 이 남성 한 분 40대 고모 씨가 경남 거제도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손도손 살던 중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자 그렇죠. 이렇게 애 임신했다니까 당연히 결혼하야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사는 곳은 거제도인데 예. 결혼식은 이 멀리 떨어져 강원도에서 지금 예. 하기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오후 1시에 하기로 했는 것 같은데 결혼식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CCTV를 봤더니만 3시간 전에 오전 10시에 택시를 불러서 관련된 폐물 한 8천여만 원을 다 가지고 그냥 날라버린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해봤더니만 경찰에서 잡았는 것도 어디냐 하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매일 부킹하면서 거기에서 술 먹고 탕진하고 돈을 다 써버린 걸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만 예. 이름도 가짜, 아하. 나이도 3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40대 한 9살로 했고 예. 자기는 명문 여대를 졸업한 교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 의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한마디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예. 거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혼할 의사는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결혼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요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견례 하는데도 부모님이 아닌 엉뚱한 대역 아르바이트 사람을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니까 남편으로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 여성은 전과가 있답니다. 동종 네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와 유사한 일로 해서 2번의 전과로 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2번의 전과밖에 없느냐, 이 사람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느냐 지금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휴대폰이나 어떤 금전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저렇게 해서 폐물 챙겨서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잡혔다니.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사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이제 상견례하고 했던 사람들, 이른바 대역 아르바이트 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문제도 되는데요. 예. 결국 그냥 대역 아르바이트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예컨대 사기 결혼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도왔다고 하면은 같은 사기죄라든가 이런 걸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 여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했다고 하면은 8천만 원 폐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다만 그게 아니고 결혼할 생각은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보니까 이거 그냥 결혼하기도 싫고 해서 했는데 이 물건을 누가 보관을 하고 있었냐. 예컨대 이 여인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갔다고 하면 이른바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예컨대 남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징역 1년 내지 한 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기 결혼을 한 신부도 있지만 사기 결혼을 한 신랑도 있어요. 자기 네.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3자녀까지 둔 기혼자가 가짜 부모동원해서 상견식하고 결혼식 올리고 카드 빼서 썼습니다. 이거 결혼하는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인이 또는 사랑하는 남성이 그 대학 나왔다고 하고 아버지가 어디서 근무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네. 그걸 거기 가서 떼보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런 사기 결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피할 수 있는 그렇기 방법 없나요? 때문에 이제 그 예컨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들을 받아서 건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예.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호적 관계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서로 교환을 통해서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것은 조금 미안한다 하더라도 요청을 해서 서로가 서로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좀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요. 이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잡혔을 때 보니까 주민등록이랑 자기가 썼던 이랑 다르잖아요. 네네. 이름도 가짜고 네, 나이도 맞습니다. 가짜면 네네. 그것조차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건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 굉장히 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실질적으로 나이 차이가 거의 9살이 있었던 것이죠. 본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했는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하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 뭐 그 이상이라도 좀 떼보는 그건 관심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관심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증명이기도 합니다. 예.